그 정신과 진료 기록은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자꾸 누가 내 뒤를 따라다니고 나를 도청을 한다? 저는 쌩깝니다. 안녕하세요. 야매 로이어 전미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매 변호사 역할놀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기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보험 관련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취업 관련 질문이세요. 첫 번째, 보험 관련 질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현재 내가 받는 정신과 진료가 실비 보장이 되느냐. 두 번째가 현재 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보험 가입 시, 그러니까 실비보험이라든가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답변 드릴게요. 정확한 여부는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저희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2016년 이전에 든 보험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실비보장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노력을 하셔서 정신과도 실비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 든 보험에서는 실비보험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정신과 실비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손품을 좀 열심히 팔으셔서 정보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신과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불이익의 질문이신데요. 이 또한 보험회사 상품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득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고요. 저희 정신과 의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익 추구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험 적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취업에 관한 것들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취업 시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사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 불이익이 없냐면은 환자의 정신과 진로 자체를 사기업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위로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위로 의무 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3자는 가족 및 국가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목숨 걸고 환자분들의 기록을 지켜드리니까 걱정 말고 병원에 오세요. 딱 하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에 수색영장을 들고 내원하는 경우에는 제가 환자 동의가 없이 환자 기록을 공개를 좀 해야 되는 그 딱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별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공무원이 되시는데도 큰 제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수직업군이 있어요. 뭐냐면 국정원이라든가 비행기 파이럿이 되는 분들은 또 이런 제약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국정원에 문의해 보시고요. 대한민국 공군에 문의해 보세요. 저희도 정확한 그 판정 기준을 잘 몰라요. 의사들도 그냥 이런 직업군에서 제약이 된다, 그 정도로밖에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정신질환자들 결격사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셔요. 그렇죠? 의료법 제8조에 의하면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첫 번째만 살펴볼게요. 근데 정신질환자라고 할 경우에 그럼 또 이제는 내가 정신과 기록이 있어 갖고서는 의사가 못 되느냐, 간호사가 못 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답은 X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의료법 제3조 1항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말합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입퇴원을 반복을 하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고 하는 분들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요. 그 일반적인 질환들은 의료인이 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체크였고요.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기록 걱정 말고 병원 애들 좀 오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맹장이 터져갖고 복막염 되기 직전이어서 열이 펄펄 나고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병원에 안 오시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신과 응급이 없다고 누가 그러세요? 가끔 몇 달씩 한 번씩 유명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정신과의 응급 상황이죠. 또 정신과 질환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도 되게 큰 문제가 되세요. 예를 들면 소아들의 경우는 ADHD나 틱 같은 질환들이 많잖아요. 이 질환들을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할 경우에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게 되거나 선생님한테 자꾸 야단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겠죠. 아이의 그 낮아진 자존감은 아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죠. 청소년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 그만둘 수도 있죠. 부모가 힘들게 하면은 적당히 물리적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청소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해도 많이 하고요. 또 때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의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또 직업에서도 제대로 역량 발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쵸? 이런 2차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오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뭐 정신과 진료 기록을 안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때로는 정신과 기록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 계세요. 큰일 하나도 안 나세요. 네. 요새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은 본인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레지던트 4년차 때 미국 APA에 간 적이 있거든요. APA는 미국 정신과 의학회를 얘기하고 1년에 한 번씩 학회를 엽니다. 각 도시를 돌아가면서 제가 갔던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어요. 학회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패널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뷰티풀 마인드의 존 레시고요. 두 번째는 브룩실즈입니다. 존 레시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데 조현병을 앓은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담담하게 본인의 그 투병 생활에 대한 말을 했고요. 브룩실즈는 본인의 산후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와, 근데 브룩실즈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너무 멋지고 와,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포스를 제가 봤어요. 예. 자,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모인 정신과 의사들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박사 환호를 받으면서 본인의 투병 생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이 되세요? 대한민국에서도 환자들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험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셔라. 두 번째, 그 취업상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 특수 직업군에 대한 거는 정리를 조금 해드렸고요. 세 번째, 결론은 그냥 기록 걱정 말고 오셔라. 정신과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 치료를 못 받으면 생기는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